안녕하세요. 가계부의 진심인 여자 피기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리고 총 얼마 쓰세요? 그리고 얼마씩 저금하시나요? 현재까지 모은 돈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매달 저축률 얼마나 되시나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해서 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출 관리겠죠. 소득이 얼마든 지출 관리를 통해 모은 종잣돈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모두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이 지출 관리를 도와주는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 가계부 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계부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었어요. 결혼 후에 하기 시작했으니까 세보니까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계부 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심자들이에요. 매달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그리고 꾸준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우리 집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아직 안 된다 하시면 아직 여러분은 초보자 단계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지출 흐름을 파악하고 쓸데없는 지출의 구멍을 줄여서 계획적인 소비랑 계획적인 저축을 하게 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초보자 단계에서 연습하셔야 할 거는 첫 번째, 가계부 작성 습관이 잡히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달 우리 집 수입, 지출, 저축, 금액의 평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초보자 단계에서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매일매일 모든 소비와 수입의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해요. 이걸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매달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현재까지 다 해서 모은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나는 매달 얼마씩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모으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정도 수준까지 익숙해지려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중급자 단계예요. 이제 우리 집 매달 수입이 얼마고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를 모으고 있는지 대답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계부 중급자 정도가 되신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 자산이 총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과 저금 항목도 기록이 필요해요. 중급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매달 예산에 맞춰서 좀 체계적으로 소비가 가능해지고요. 더 이상은 아주 큰 노력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소비가 아주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아요. 딱 합리적인 수준의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달 모으는 돈의 규모도 어느 정도 일정해지고 그 돈이 모으는 금액도 점점 쌓여서 이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몇 달 정도 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집 자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는 얼마이고 대략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나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고급자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생각의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합리적으로 소비 수준을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아왔잖아요. 즉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지출이 얼만데 그러다 보니 매달 얼마는 모은다, 이런 순서였죠. 그런데 고급 단계부터는 이 둘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저축 목표를 먼저 수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입이 얼마고 그리고 매달 우리는 얼마까지는 모아본다. 그러려면 매달 지출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돈을 불려봐야겠다
라는 목표까지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에 다다르려면 뭐 예금, 적금 이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률이 필요한지, 그렇게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부수입을 더 모아볼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도 나누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전세금에 사용을 해야 할지, 혹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돈인지, 아니면 곧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결혼 자금인지 등등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금은 어떻게 모아갈지, 아니면 당장 큰 이벤트가 없어서 그냥 돈을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 단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5년 이상의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돈을 더 굴려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가계부 기록이 돈 쓰는 걸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집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한 일종의, 회사로 치면 매출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계부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 첫걸음이 되는 습관이에요.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그렇게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이런 돈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가치 있게 쓰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자산을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열심히 더 불려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엑셀을 이용해서 가계부를 작성 중이고, 또 계속해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포맷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셀 가계부는 지금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공유도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하세요.